자, 우리 쪽집게 특강 문제집 216페이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6페이지 이제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 1번이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죠. 자, 문제 1번은 자, 2011년 10월 13일 요게 이제 포인트죠. 전부 개정된 부동산 등기법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 문제는 자, 부동산 등기법 전부 개정 내용을 한번 자, 확인하라는 문제가 바로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의 종이 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또는 용어, 등기용지, 기재 날인 등 전산 등기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모두 사익조했다. 그래서 기재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가 나올 수가 없죠. 기억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기재가 뭐로 바뀌죠? 바로 기록으로 바뀐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전산 등기부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전산 등기부, 종이 등기부가 아니라 그럼 기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니은의 등기 효력 발생 시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규정, 신설, 등기한이 등기를 마치면 등기 효력은 접수할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라는 거. 자, 니은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게 있죠. 바로 접수 시기라는 걸 기억해 둬야 돼요. 접수 시기. 접수 시기 그러면 저장된 때죠. 효력 발생 시기, 즉 효력 시기는 요거는 접수한 때입니다. 자, 완료 시기와 관련돼서 완료 시기, 요거는 교합한 때죠. 교합한 때, 교합한 때.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고 특히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은 바로 요거죠. 요 관계에서 확인해 줄 거는 효력 시기는 접수한 때야. 접수한 때는 접수 시기, 접수 시기는 저장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효력 시기는 전산 정보 처리에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이것의 등기 신청 절차의 이완화. 자, 등기 신청 절차의 이완화는 등기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있죠. 방문 신청과 전산 정보 처리를 이용해서 전자 신청으로 구분하고 양자를 병렬적으로 규정해놨다. 오케이. 자, 니을의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대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규정을 신설했다라는 것. 특히 니을과 관련돼서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미음의 공동저당의 대의 등기 규정이 신설됐고요. 자, 비업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에 등기하는 직권으로 말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라는 거. 이때는 사후통지라는 걸 기억해 둬야 돼. 사전통지가 아니라 사후통지. 자, 시옷의 가처분 등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가처분 등기가 튀어오므로써 애고 등기가 폐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전산화됨으로써 우리 신청서 편철부 제도가 폐지되었다라는 거. 자, 지읒의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이 폐지가 되었다는 거. 그러면 실질적 심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문제 1번과 관련돼서 다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모두 몇 개인가 물었으니까 요 문제 1번의 정답은 다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10개 다 맞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2번은 뭘 점검하라는 거예요? 바로 등기의 기능과 관련돼서 점검하라는 거죠. 기능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3개가 있죠. 3개.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어요? 186조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어요. 세 번째 대항요건주의 등기. 요 세 가지를 기억해 달라는 거네. 대항요건주의 등기. 자, 그러면 186조는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이 발생하고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대항요건주의 등기. 그러면 이제 대항요건주의 등기 그러면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5개가 있어요. 임차권,
판매권, 임의적 기록사항, 신탁 등기, 채권, 담보권. 자, 요 문제가 점검해두고 특히 187조의 예조항이 있죠. 여기에 자 민법 245조 매탕 자 1항이 있죠. 여기에 바로 점유 취득시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점검해보죠. 자,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이 허리게 생기는 거. 법정 저당권의 취득. 요거는 187조 사유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효 취득. 187조의 유일한 예정으로서 등기해야 되겠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용은 몇 조죠? 187조로 들어가네. 자, 경매도 187조로 들어가네요. 자, 전속기간 만료량 용익물건의 소멸 187조 사유로 들어가네.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우리 점유 취득 시효는 187조의 예조항으로서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죠.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 현행 부동산 전도의 특징에 관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우리 A번 공동신청의 원칙과 단독신청의 예외 맞네요. 공신력 부분적 인정 아니에요. 공신력은 절대적으로 불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B번은 A번은 맞고 B번은 X가 되네. 자, 10번의 형식적 심사주의 원칙과 실질적 심사주의 예외 아니죠. 실질적 심사주의가 폐지가 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D번의 부동산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주의. 그래서 D 맞네요. 186조 사유네요. 자, 국가 배상 책임주의. 오케이. 그래서 국가 배상 책임주의 맞죠. 자, 그 다음에 서면 신청주의. 그래서 F. 그 다음에 물적 편성주의 맞죠. 그래서 G가 되네. 그래서 G.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정답은 3번 5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등기부는 표제부, 가구, 얼구죠.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 되겠죠. 가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표제부는 1개월, 가구는 60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얼구는 가구하고 얼구는 명의신탁에서 3년의 등기를 강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 표제부 등기는 사실의 등기예요.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죠. 자, 그러면 표제부에 할 수 없는 등기는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 가등기, 가등기는 순위 버전으로서 표제부에 인정되지 않죠. 그러면 하나 찾았고요. 인정되지 않는 거 기억. 자,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다, 사실에 관한 사항이다.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죠. 그러면 접수번호 X 표제부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집이 있다. 멸실 등기자. 전부 불탔다. 표제부 등기가 되네. 자, 리얼의 부기 등기. 우리 표제부에는 부기 등기가 없어요. 언제나 주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부기 등기 X.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사실의 추정력을 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무효등기 유형과 관련돼서 우리 표제부에는 무효등기 유형이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비읍이고 부동산 표시 변경 표제부죠. 그러면 표제부에 인정되지 않는 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정답은 몇 건? 바로 4번이 되겠네요. 5개가 되겠네요. 자, 표제부에 인정되지 않은 것들 요거 문제 4번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4번도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문제 5번에 등기할 수 있는 대상 부동산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우리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토지와 건물이 있죠. 토지, 건물. 우리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건물입니다. 그러면 바르게 묶인 것은 자, 방조제의 부대시설. 그러면 A는 X가 된다라는 거네. 1번은 X 등기 능력이 없죠. 여기에 대해서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방조제의 부대시설은 등기가 없죠. 자, 2번에 가설 건축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견본주택. 그거는 정착성이 없죠. 그래서 2번은 X, 3번입니다. 자, 구분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기 능력이 없고 계약상 공용 부분은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기 능력이 있죠. 그래서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가 안 되네요. 자, 4번입니다. 자, 비각 뭐라고 그랬어요? 비석을 비맞지 않도록 토지에 정착된 건물 비각 등기되죠. 하천법상의 하천으로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인 토지 등기가 됩니다. 자, 개방형 축사 우사죠.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그러면 4번은 다 바르게 묶여 있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번에 주유소 켜높이 등기 능력이 없죠. 벽이 없으니까. 농작물 재배용 비닐하우스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5번도 등기가 안 되네. 그러면 바르게 묶인 거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이에요. 등기법에 규정하고 있는 등기할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틀린 것은 부동산 표시 즉 표제부 소유권 등기 능력이 있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조심해야 됩니다. 채권, 담보권, 임차권은 등기한다. 오케이, 정확하게 맞네요. 2번입니다.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에 관한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의 등기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해서 할 수 있다. 2번은 X죠. 자,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 조심할 거는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용의권이죠. 용의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대해서는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 부동산 한매권, 임차권은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갖는다. 임차권과 한매권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객기는 힘이 생겨요. 대항력이죠. 3번은 우리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4번에 권리에 관한 사항이 아닌 표제부의 사실관계도 포함되고 그러면 우리 등기부란 표제부 각 월구로 편성되는 거죠. 표제부는 사실관계도 포함된다. 오케이. 4번 지문입니다. 자, 4번 지문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이 되겠네요. 자, 법률행위는 법률 행위로 인하여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실체법상의 등기 사항뿐만 아니라 민법 187조 사항도 포함된다. 우리 실체법상 등기 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186조와 점유 취득 시효가 있죠.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반드시 일치한다 하면 틀려요. 어디가 더 넓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넓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을 보도록 하죠.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전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기초공사에서 이렇게 한번 잡아봐야죠. 자, 보설 이변 초서 이걸 암기 코드로 꼭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설 이변 초서 자,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보전.
자,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자, 이전이라는 주체의 변동이죠. 변경. 자,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이제 가압류가 있죠. 가압류. 가압류는 뭐예요? 이거는 건전이죠. 건전. 가처분은 건전 이해 권리. 소멸은 소멸로 가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이제 보, 설, 이, 변, 처, 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우리 독자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게 보전, 별표가 5개짜리. 처분의 제한은 별표가 3개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설, 이, 변, 처, 서 암기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틀린 것은 이전 나왔다.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거. 요거는 이제 그러면 1번 지문이 되네요. 변경이란 권리의 객체 내용이 변동하는 것. 요거는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의 부기등기의 권리가 소멸될 때 말소등기는 부기등기를 한다.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문제 7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죠. 언제나 주등기야. 소멸이란 어떤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오케이. 자, 처분 제한이란 법률의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일정한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5번 질문으로 나왔네요. 요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요거는 계약으로 정할 수 없어요. 특약으로 정할 수 없어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법률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이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7번과 관련돼서 보설, 이변, 처소 이렇게 잡아놓고 문제 7번의 정답은 몇 번? 알아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과 관련돼서 등기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문제 8번과 관련돼서. 자, 문제 8번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그 옆에 여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 딱 져놔요. 엄청나게 중요한 도표입니다. 자, 1부와 관련돼서 이제 부동산 확인했어요. 전부에 대해서 부동산 확인했어요. 자, 일부에 대해서 권리야, 권리. 그래서 전부에 대해서 권리예요. 그러면 권리의 일부를 요걸 뭐라고 그런다? 바로 지분이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문제 8번은 비극이 시작됩니다. 요걸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럼 영위 권능에 대해서는 어때요? 부동산 일부, 자체 일부 되고요. 부동산 전부의 사용수익,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권능이 발생하기 때문에 X고 권리의 전부 가능하죠. 자, 처분 권능 있는 것들, 소유권, 건저당,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전부, 부동산 권리의 일부, 권리의 전부는 되죠.
자, 소유권 보전, 과거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죠. 그러면 부동산 일부는 안 돼요. 부동산 전부의 개설은 가능하죠. 권리의 일부 안 돼요. 권리의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가 안 되는 걸 신청하게 되면 29조 2호, 2호가 뭐예요? 2호. 부동산 등기법 29조 2호는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정리하자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죠. 우리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별표가 5개. 항상 중요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해 주신다면, 자, 1번의 토지의 일부 앞에 토지가 동그라미.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죠.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과 관련돼서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간단하지만. 그래서 토지 지분에 대한 저당권, 지분이 포인트죠.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자, 이 부분이죠. 토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 중요하죠.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이 부분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둘 게 하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유권과 관련돼서, 자, 영유권은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하나 성립이 되고요. 자, 일부에 대해서는 뭘 첨부한다? 도면을 반드시 첨부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8번의 정답은 F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이 되겠습니다. 등기 신청 각하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을 보시죠. 자, 기억에 가등기 상자 동그라미. 가등기 상이 나오면 다 돼요. 가등기 상의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허용되지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각하해야 된다. 그러면 이 기억과 관련돼서는 완전히 맞죠.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가등기에 자, 우리가 문제 9번 기억 지문에 대해서는 이걸 정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가처분 등기 어떻게 될 건가? 가등기한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완전히 이 4개 지문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죠. 가등기에 기한 가처분 이거는 안 되죠. 가등기를 가지고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등기의 기한이네요. 가등기의 의한이죠.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지문에 대해서는 뭐냐? 자, 처분 제한의 가등기. 가등기는 단지 순위 보전입니다. 그래서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안 돼요. 자, 이 지문에 대해서는 뭐냐? 가등기의 애한이죠. 가등기에 의한, 가등기 자체, 가등기 상의 가처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명 가등기 상의 처분 제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가 되는 거 다 된다고 그랬죠. 이때 처분 제한은 자, 부기 등기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실행할 수 있죠. 요 본등기. 그러면 여기 예약 완결건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당연히 가능하죠. 예약 완결건. 이게 무슨 건? 형성건. 자, 그래서 기억은 완벽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과 관련돼서 수인의 포괄적 순영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리하지만 자, 공동상속인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한 상속 등기 신청은 각하한다. 그러면 요 니은과 관련돼서는 우리 이렇게 한번 외웁니다. 자점포, 자기 전원 포괄유정. 자, 우리가 자점포라는 암기 코드가 하나 있었죠. 그러면 자점포, 그러면 포괄유정은 자기는 된다. 왜 자기는 됩니까? 유언장에 나와 있으니까. 전원의 지분 등기는 왜 되느냐? 공유물 보전 행위는 각자 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점포. 자, 공동상속인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 각하한다. 이거는 안 되죠.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전원에 대해서는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원 보상신 요거에 대해서 자, 보전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되나 얘네들은 자기 X 안 돼요.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일부는 안 돼. 자, 그러면 니은과 관련돼서 앞으로 자점포, 전원 보상신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자, 자가용이죠.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 가등기는 자기에 대해서 본등기는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원은 안 돼요.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려면 가등기명과 본등기명이 일치해야 돼. 그래서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일치하죠.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불일치해요. 그래서 가등기는 자기는 되나 전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점포, 전원, 보상신, 자가용 또다시 이 암기 코드를 만들어서 그러면 포괄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자, 보전등기, 상속등기, 신탁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가등기에 대해서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를 실행할 수 있지만 전원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는 실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연과 관련돼서 앞으로 자점포, 전원, 보상신, 자가용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의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 각하하지만 공동가등기 1인이 자기 지분의 본등기는 수리할 수 있다. 역시 이것과 관련돼서도 이걸 활용해서 저는 보상신, 보전 등기는 자기는 안 돼요. 가등기는 자기에 대해서는 된다. 맞네요. 자, 리얼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각하하지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물일권주에 입회되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각하해요. 자, 소유권 일부 동그라미. 소유권 권리로 줄쳐놓고 권리 일부를 곧 지분이라고 그랬죠. 문제 8번에 대해서. 그러면 소유권 일부에 대한 이전 신청은 각하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지분 이전 등기가 되겠습니다. 맞네요. 미용과 관련돼서 교량 터널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각하하지만 개인 소유의 도로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은 각하하지 않는다. 사도도 등기 능력이 있죠. 자, 비용과 관련돼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 있을 때 수리하지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각하한다. 자, 비용 봅시다. 자, 비용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보전은 처음이죠. 처음이라는 겁니다. 요 소유권은 각구라는 거죠. 각구. 직권은 등기관이죠. 그러면 등기관이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 이게 바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돼요. 요와 관련돼서는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 자, 원칙은 뭐예요? 요거는 미등기 부동산이어야 돼.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이어야 되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법원이어야 되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요건을 갖춰야
요 요건을 갖춰야 이걸 직권으로 보전등기하고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A적으로 A가 있다라는데 A가 뭐냐?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의 자 법원이죠.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촉탁하게 되면 이때는 뭐예요?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에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비협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미등기 부동산 처분 제한 도출해야 되지만 맞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체납 처분 이거는 법원이 아니라 세무서거든 촉탁이 있는 경우는 각하한다. 그러면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거 골칫덩어리 애들이에요. 그래서 9번과 관련돼서 틀린 게 없죠. 그러면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과 관련돼서 요거는 상당히 또 난이도가 우리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요거는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자기 전은 우리가 외울 때 요거 암기 코드 꼭 하나 만들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자전포, 포괄유정은 자기 전은 다 되고 전원 보상신, 수인의 보전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자가용, 그래서 자가 등기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본 등기는 실행할 수 있지만 전원은 안 된다.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A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은 A적이라는 거. 그래서 문제 9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이 되겠네요. 등기와 실체관계 부합 정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부동산 표시 동그라미. 표시는 사실이죠. 사실이라고 써놓고 그 등기와 당의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정도의 동일성 줄쳐놓으세요. 동일성이 인정되면 족하다. 그래서 표시와 동일성.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은 등기는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후에 실체적 유효권을 구비하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중간 생략 등기라든지 모두 생략 등기, 은닉행위, 무효 등기 유형들 이런 게 있죠. 이번은 맞네요. 3번의 권리의 질적 불부합의 경우 언제나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갑으로 등기해달라고 그랬는데 을로 등기했다. 이게 바로 질적 불합치가 되죠. 그래서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 자, 4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물건 행위가 등기된 양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요거는 등기된 양이죠. 양이 많고 물건 행위 요만큼이죠. 그러면 요거는 자 물건 행위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일부가 애시당초 처음부터 많이 됐으니까 이거는 경정 등기로 처리되네요. 이번에는 등기된 양하고 물건 행위 일부가 등기가 안 됐으니까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래서 민법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로 해결돼요. 자,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의혹했을 때 요 등기된 양 한도 내에서 유효할 수 있다. 그러면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이놈은 틀려요. 양에 따라서 유무효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권리의 양적 불부합의 경우 불일치의 정도에 따라서 등기 유효 여부가 결정된다. 맞네요. 자, 3번 지문에 대해서는 양적 불합치를 나타내는 거고 질적 불합치. 4번은 양적 불합치. 그러면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가 되고 양적 불합치는 요 사항에 따라서 유무효가 결정된다라는 거. 5번의 권리 변동 과정 내지 태양이 등기부의 기록과 부합하지 않은 언제나 무효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이네요. 다음 중 무효인 등기는 자,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로, 요거는 이제 언익행위죠. 언익행위. 증여를 매매로 했죠. A의 비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살아생전 증여를 주려고 그래요. 증여를 주려고 그랬더니 자, 증여세가 많이 간다서 매매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여 뒤에 매매를 감췄죠. 이게 바로 언익행위가 돼. 그러면 어차피 이 집은 요 아들한테 가죠. 요 관계가 실체관계야.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는 그 등기는 유효하죠. 1번은 그러면 맞네요. 이번에 등기 명인이 동일하게 이중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와 경행하고 자, 먼저 행해진 등기가 유효하죠.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가 되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행해진 등기 유효. 3번에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멸실되어 새로이 신축한 건물의 구등기로 이용한 경우. 자, 그러면 3번 지문에 대해서 보죠. 자, 무효 등기 이용이라는 게 있어요. 무효 등기 이용. 자, 무효 등기 유형과 관련돼서 우리가 확인해 둘 거는 뭡니까? 바로 표제부 등기. 자, 표제부 등기는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표제부 등기는 이용할 수 없고요. 자,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죠. 권리의 등기는 이용이 가능하죠.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을 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자, 3번 질문은 자, 표제부에 대해서는 이용,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부동산이 매도되고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직접 이전된 경우 이게 바로 중간 생략 등기가 되겠죠. 자, 5번에 갑을 간의 가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다시 갑을 간의 적법한 매매가 있었다. 그러면 적법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겠죠. 그래서 문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무효등기 유형과 관련돼서는 요 3번 지문으로 연결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등기 원인 없이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갑과 을 사이에 적법한 매매가 있게 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오케이. 이미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이용할 수 없다. 자, 3번의 무효등기 유형은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인정된다. 자, 그 무효는 권리의 등기에서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을 시만 인정되죠. 사실의 등기에 대해서 인정되고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다. 거꾸로 설명하고 있죠. 문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등기부상 격려된 등기는 비록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말소되기 전에는 형식적이나마 확정력을 가진다. 이게 바로 형식적 확정력이 되겠죠. 그럼 12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에 대해서 보죠. 등기할 권리의 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전국 등기 효력 중에서 순위 자,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순위 확정적 효력. 여기에서 우리가 같은 구의 순위 번호, 다른 구 접수 번호. 오케이. 자, 틀린 것은 1번의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 등기의 순서에서 정해진다.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순위는 순위 번호, 다른 구는 접수 번호여야 한다. 맞네요. 자, 3번의 구분 건물 동그라미 잖아요. 자, 구분 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자르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동그라미 토지의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의 한 등기의 전후는 앞에는 건물이죠. 뒤에는 토지죠. 건물하고 토지는 같은 구, 다른 구. 그러면 다른 구는 순위 번호가 아니라 무슨 번호다? 접수 번호가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 13번의 정답은 순위 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 대지권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대접 이렇게 한번 숙지해 두는 것도 중요해요. 4번의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어하고 부기등기 상관의 순위는 그 순서에 어한다. 오케이. 5번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할 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어한다. 오케이.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이에요.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등기 전후에 어한다는 부동산 등기법의 규정은 순위 확정적 효력. 요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1번 맞네요. 이번에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실체법상 소멸되었더라도 그 지상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은 수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게 바로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그래요.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돼서 이중 지상권 안 됩니다. 지상권 외에 지상권은 설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중 전세권도 안 돼요. 이거는 이중 전세권 X. 이게 이중 지상권과 이중 전세권은 후등기 저지력으로서 이중 전세권, 이중 장권 X라는 거. 그러면 2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부동산 표시 동그라미. 표시 권리의 사실이죠.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번 맞고요. 자, 4번 질문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은 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자 4번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어요. 그러면 4번은 X다. 자, 5번의 등기부 시효취득에 있어서 등기와 마침 동산 시효취득에 있어 점유와 같은 동그라미 같은이 뭐예요? 적이죠. 그래서 5번은 점유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점유적 효력과 관련된 거네요. 점유적 효력. 자, 문제 14번과 관련돼서는 종국 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순위 확정적 효력이요. 2번은 후등기 저지력. 3번에 대해서는 추정력과 관련된 문제가 되고 3, 4번은 우리 5번은 점유적 효력과 관련된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14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등기와 관련돼서 등기는 좀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지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안 되면 부동산 등기법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적식의 문제라도 우리가 푼다면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고득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